자,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논란들에 가려 가지고요. 그 난리를 쳤던 조국 장관에 관련된 재판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를 막 버리듯이 투척했던 놈들이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도가 거의 안 나온다는 게 정말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재판은 대략 그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최성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말이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나는 조국 장관 딸 조민한테 상장을 준 적이 없다. 저건 내가 준 상장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상장 준 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바뀌었어요. 내가 결제 안 한 표창장이 있기는 있다. 뭐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가 다 있어요, 진짜. 나 이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삭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의 신빙성은 그 스스로 많이 부정되는 그런 모순적인 화법을 많이 구사했죠. 그러니까 네. 뭐 자기가 교육학 박사의 명예를 걸고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서 이미 개인의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궁금해하고 불신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진짜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새날은 고문 변호사가 있으신가요? 있죠. 네. 있으시죠? 출연자만 2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 주시나요? 아니요. 아, 책임져요. 내가 항상 방송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불려가서 지금 고소가 올 것만 5건이었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갑니다. 방송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네. 근데 이제 정필승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고문합니다. 자백하라고. 참 뭐지? 아니 지금 저 이따가 네. 끄트머리에 우리 출연자 중에 한 명인 황희도 네. 이제 공천위원회에 대한 지금 MB 측의 고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텔레그램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소 고발을 한번 당해보고 기분 나쁘게 있잖아요. 검찰이나 경찰 출석하는데 호트라인도 안 만들고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 잡범 취급하는 게 제일 싫은 거야. 당당하게 하세요. 예. 네. 네. 자, 저는 사실 이 최성해 총장 지금은 총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 총장이죠. 예. 네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무자격 총장 그 사칭자. 근데 원래 법적으로 어떤 진술이 효력을 가지려면은 이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최성해 전 총장의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정신은 과연 올바르실까라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학위를 땄는지 안 땄는지도 굉장히 착각을 심하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의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분노를 하시는지. 아니 나는 진짜 최성희만 생각하면요. 네.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저렇게 깨끗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가 표창장을 조작했다고가 여론을 확 뒤집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 최성희 발언 하나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따가 뭐 그 이야기 다시 좀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압수수색 한꺼번에 20군데 하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생활기록부인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 최성희가 딱 이 불을 그러니까 휘발유를 끼웠죠. 내가 준 상장 아니다. 조작이다. 이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전체의 비중으로서는 크지 않은데 시발점으로서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서 3분의 2쯤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이어서 법정에 가니까 내가 결제 안 한 표창장이 있긴 있다. 이런 이야기 바뀌는 것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슈에 비하면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최성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지금까지 주장은 자기가 그 모르는 자기가 결제하지 않은 표창장 없다라는 게 일관된 진술이었는데 지금 이제 법정에 가기 전에 바뀐 거죠. 내용이. 그렇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뭐 내가 사실 부재 중일 때는 부총장이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교수 직인이 들어간 것 교수가 알아서 표창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하는 얘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부시는 분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30일 날 출석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고 있어요. 아, 나의 실수?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조민 씨한테 준 표창장은 아니야. 그 이야기의 인터뷰 마무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건 가짜가 확실하지만 내가 결제 안 한 표창장이 있긴 있다. 나는 이 사람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요 하나 더 분노스러운 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실상 검찰이 표적 수사를 시인한 부분이 나와버려요. 네, 제가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 검찰 측이 뭐라고 워딩을 하냐면 이 사건은 인지 사건으로 고소 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정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거부하면서 이거는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 검찰이 직접적으로 딱 뭔가를 포착해서 수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들한테 이거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건을 수사할 때 시작할 때 고소고발 사건 수사하는 거하고 그런 게 없었어도 우리가 알아서 야 저거 무슨 비리가 있다더라라고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표적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다시 흐름을 쭉 보면 윤석열이 이 사모펀드 관련한 건을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그 청와대 로비를 합니다. 조국은 장관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청와대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윤석열의 오기 작당 이런 게 지금 발동한 이런 사건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조국 장관 내 가족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표적 수사 중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가장 큰 틀로 보면 결국은 그 조국 장관의 가족은 희생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이 자기들의 그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자기들의 기소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명백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수사인지 고소 고발에 관련된 수사인지 근데 본인들이 인지 수사를 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지 수사면 그래서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고소 고발건이면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걸 통해서 본인들이 인지 수사했다는 것을 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 각종 어떤 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인지 수사한 거 아니냐, 도대체 왜 고소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관점에서 봤고 음모를 가지고 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뒤집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검찰이 지금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 더킹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제 본인들이 줄을 대고 있는 정권이 승기를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 하나가 쫙 열리면 거기에 그렇죠. 파일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화보다 현실은 더 끔찍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검찰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조국 교수 파일을 그냥 꺼내 들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는 욕처럼 거죠. 들리는 그렇죠. 전환 자료, 전환 자료라는 거 가지고 있죠. 아 예. 아니 나는 이거 굉장히 잠깐만요. 법률적인 용어인데. 욕처럼 들리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받아들였을 거거든.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서류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전환당합니다. 야 근데요 지금 네. 그런 뭐 전환 오늘 자료. 첫 방송이기도 하지만 문희정 아나운서님 안 죽었네. 시사의 흐름이 그대로 살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제 뉴스만 하다가 이게 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안 죽었어. 이야 역시 전설답다 진짜. 조국 교수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그렇군요. 잠깐만요. 조국 예. 교수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어. 새날 첫 출연이라고 그래서 제 군기 좀 잡고 가려고 했는데 필승이와 에이. 다르네요. 군대도 아닌데. 예. 자, 필승은 제가 많이 잡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표적 수사 자체는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에요. 그렇죠. 아나운서라고 불법 진짜 확 조건. 불법은 부처님 법. 네. 네. 센 분이 나타나셔서 무섭다 이제 말 조심해야겠다. 야단 법석이네요 이거. 그러네요. 야단 법석도 불교 용어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가반사도 불교 용어. 알겠습니다. 예. 너무 렉 걸려 지금. 그러니까 표적 아니 수사 왜냐면 불법 사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불교를 네. 좀 논해야 됩니다. 사찰. 예, 잠깐만. 예, 예. 교회가 아니고 사찰이기 때문에. 알겠어. 빠져드는데. 알겠어.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표적 수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렇죠. 반헌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필연적으로 인권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표적 수사 자체는 물론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뭐 집요하게 뭔가를 한다 이런 걸로 좋게 봐줄 수는 있지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과정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우린 이건 인지수사한 거야.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법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사해 왔다를 사실 셀프로 시인한 이런 그렇죠. 결과가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 내 가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요. 공범이었던 언론들이 이제 검찰의 헛발질들이 아무리 법정에 드러나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개혁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게 좀 제가 국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사실 지금 미국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좀 복종을 한다. 라는데 불만을 품고 검사 몇 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판 검난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마치 추미애 장관과 일선 검사들 사이에 어떤 대립이 생긴 것처럼 거기에 딱 껴맞춰 가지고 막 뉴스를 냈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욕이 빡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미국은요 검찰청이 외사청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청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직속 그냥 한 부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반발한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비유를 하면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왜 내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 다시 말해서 미국판 이 검란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그대로 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 간의 대립이 지금 항명. 벌어졌다. 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정치 잘 모른다고 언론들이 그러네요. 너무 사기를 쳐.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보도도 그렇고. 자 어쨌건 조국 장관 가족의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하고 조국 장관 재판이 병합될 거냐 말 거냐인데 전반적으로 합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